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질서 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게 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이죠. 법률특위가 오늘 최대행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실제 진행이 되는 거죠? 글쎄요, 뭐 진짜 진행을 할지는 오늘 좀 추이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고가 돼 있긴 하던데요. 예, 실제로는 뭐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왔다가 그것은 좀 역풍이나 여러 가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일부의 중진 의원의 아직 의견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고발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최 대행이 정말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 대행,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비상계엄에 당시에 국무위원회에 참여를 했고 강력하게 뭐 반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비상계엄에 대통령의 지시문을 또 기재위 차관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동조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란죄에서의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현재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사실 의심의 눈초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동안에 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있어서도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강력한 역할을 그래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원망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비상계엄의 시국이 뭔가 민주당이 졸속으로 하는 거다라는 비판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졸속이 아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 달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그래서 제대로 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외신들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 답답함을 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의 고민으로서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또 간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를 하면서 아마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그래도 최상목 대행의 그런 기회를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발은 오늘 오후에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목소리 어제 저희가 영상으로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거기에는 또 내란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핵이란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어떤 걸까요? 고발에 그칠까요? 아니면은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탄핵을 했죠. 소추한 것을 보았을 때 경고의 의미가 어떤 걸로 해석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정치적인 워딩 발언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민주당이 정말 지금 권한대행의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저도 뭐 찾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민주당이 과거에 계속 탄핵을 이어오면서 경제 불안을 또 일으켰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다 반영돼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국가가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권한대행의 탄핵만은 좀 막아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키는 야당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윤기천 변호사님, 지금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이 됐던 바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공수처의 권한 들어주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를 4가지인가 5가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민주당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탄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포고령을 위반하면 다 탄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글쎄요, 저희가 대통령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권능행사와 관련돼서 또 지금 똑같은 비슷한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반복을 해가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지금 왜냐하면 글쎄요, 최권한대행이 과연 어떤 직무를 유기했길래 고발을 하고 탄핵을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보면 상호 불간섭이잖아요. 실제 공수처가 간섭을 받지 않는다이지 공수처도 간섭을 하지 않는답니다. 권한대행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한테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최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사실 경호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경호처장의 어떻게 보면 그 재량행위가 커요. 네. 경호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가 터치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를 뭐 근접 경호를 할지 아니면 뭐 원거리 경호를 할지 경호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은 경호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관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호처장 해임도 요청하고 있는 것 같던데. 해임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 업무가 명백히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되려면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오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적절한 관할처에 청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적법한 집행을 해놔야 되겠죠. 지금 어제 그 말씀하셨죠. 공수처장께서 다시 갖고 오신 부분은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갖고 왔다는 부분입니다. 경찰로부터. 그렇다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론의 여지가 없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기는 저렇게 적용하고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박의 대상이 없는 식으로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그다음에 영장을 경찰한테 사건을 넘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기관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이 중요한 사건을 갖다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일을 논란의 여지 있게 자꾸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계속 꼬여가는 거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컨대 체포영장 집행 관련돼서 저 같으면 제가 이재명 대표면 이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임의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밝히는 편이 오히려 지도자다운 모습인데 네. 이걸 왜 집행하지 않는다, 탄핵하겠다 이런 식의 몰아붙임이 글쎄요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못한 이유 최 대행 쪽도 반박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법에 없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공수처법 3조 3항에는요 대통령과 비서실 공무원은 수사처 사무에 관해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응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한 자체가 공수처법에 따르면 없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송건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그때 여러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장치를 해서 일단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요청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청 사항이고 어떤 뭐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요청이라고 하지만은 그 요청에 응하게 되면은 그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공수처 일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위법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하고 불법한 일을 요청을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공수처에 대한 어떤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났고 이것이 이제 본인들의 발목을 잡는 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그 탄핵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 내란 프레임은 걸면서도 실제로 탄핵 이야기는 하지 못하잖아요. 네. 이게 한마디로 역풍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역풍이고 또 곧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취임을 하고 이런 국제 정세도 막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경제 있고요. 위기가 올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탄핵을 하면 그러면 다시 이것을 151석으로 할 것이냐, 200석으로 할 것이냐, 그 논란이 다시 불거져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부분도 아직 가처분 결론이 안 났습니다. 13일 날 예, 가처분 결론이 나오면 또 어떤 네. 결론이 올지 몰라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시 탄핵을 해서 만약에 거기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13일 날 한독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족수의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정족수의 문제를 지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소추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준도 지금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명확해지기 때문에 13일부터 시작되는 한독수 전 권한대행의 어떤 헌재 판결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공수처도 3일과 5일
지금 경호처를 좀 지휘해달라라는 어떤 의견을 전달했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상황 다시 한번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들어서고 또다시 대행체제가 들어선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격과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주당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치훈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자꾸 권한대행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권한대행이 다음 타자가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야구에서 대타 다음에 또 다른 대타를 냈다고 해서 대타의 대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타가 새로 바뀐 것뿐이지 그거를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민주당이 뭔가 이 탄핵 소추를 하는 그런 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논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거는 아까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사유가 그렇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아까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은 지지하고 그러니까 그 경호처가 지금 사실상 헌법에 있는 이 영장주의 뭔가 사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듯한 경호처법은 더 아래에 있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경호법은 헌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경호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것을 지지하고 지원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면 이거는 내란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완벽하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발을 한 것도 그걸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짜 정말 지지 지원한 게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예견된 대로 오후에 고발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 경호처가 이 헌법을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하는 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지해 준 건 아닙니까? 이거는 법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지지해 준 거 아닙니까라는 걸 확인해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역시 저는 발언을 걸 수 있어도 좀 신중한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어쨌든 경제 현안에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쵸. 유동성을 더 키우는 위기감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할 그런 수는 부분도 없다라는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후 행보에 대한 거면은 전 200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전 행위와 이후 행위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151석이냐 200석이냐의 논쟁이 있었던 건데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히 지금 이후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200석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저 개인적 판단이 있어서 이거는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변호사, 법조인들이 볼 때 일반인들은 본인한테 고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를 다른 의도하는 바를 이거 안 해주면 고발할 거야 해서 그걸 얻어내면 공갈 내지 고발, 강요죄가 성립이 돼요. 공갈. 네, 강요죄.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 권리 행사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 안 해주면 내가 뭐 어디 신고할 거야, 고발할 거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고발, 강요, 공갈 이런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당초 그러면 그렇게 내란과 관련된 공범이면 이거는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고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고발할 거야. 그런데 고발 내용도 실제 알고 보니까 고발이 성립 안 될 가능성도 커. 이런 것들, 이런 정치적 행위들도 사실은 정치적 행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사법심사 영역으로 갖고 와서 이 부분은 고발 여부를 아마 그 당사자 내지 정치권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대행 문제 말씀드려서 제가 잠깐 보면 이게 원래 1순위 대행, 2순위 대행 이렇게 표현은 돼요. 그거는 2순위 대행은 1순위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대행이 될 때 1순위가 없는 게 2순위 대행으로 바로 대행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 과정을 다 넣는 거죠. 대행의 대행. 그러니까 세 번째 대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행의 대행이라는 것이 물론 저희가 신조어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완전한 대응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는 부분도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